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산회계 1급 103의 실무 시험입니다. 문제 1번. 기초 정보 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다음은 일진 자동차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 보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돼 있죠? 134 68869인데 134 86 8169이죠? 134 86 8169 이런 식으로 나고요. 법인 등록번호 11011 139 0212 이건 제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표자 김일진 맞고요. 등록번호 제대로 돼 있고, 그리고 사업장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북로죠. 고쳐주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도북로 40. 밑에 본점 주소는 제대로 돼 있으니까 고치지 않겠습니다. 사업의 종류, 업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죠. 종목은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장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개업 연월일이 여기 있었죠. 2016년 5월 4일. 근데 2016년 5월 6일이니까 이거 바꿔줍니다. 2016년 0506으로 바꿔주면은 끝이 납니다. 이거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치고는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보겠습니다. 831 치면은 수수료병 바로 나오죠. 현금 적요에다가 8번 쓰면 이게 현금 적요입니다. 8. 오픈 마켓 결제 대행 수수료 이렇게 치면은 끝이 나고요. 다음으로 3번. 정기분 재무제표 중 아래의 계정 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수정 후 잔액이 되도록 적절하게 관련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부서 영업부, 생산부, 수도 강열비, 가스 수도료인데요. 수정 전에 이게 330만 원인데 수정 후는 275만 원이고, 생산부 거 가스 수도료는 수정 전에 790인데 845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여기 영업부의 수도 강열비는 55만 원이 이게 줄어드는 것이고요. 위에 가스 수도료 790만 원에서 845만 원 보면은 이 55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을 하면은 총 당기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를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전기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 명세서부터 고쳐 보겠습니다. 이게 영업부가 아니라 생산부죠. 원가 명세서면 가스 수도료 이게 790만 원에서 845만 원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렇게 바뀝니다. 54485,000으로 손익계산서 가서 보시면 여기 제품 매출 원가를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53,935,000이잖아요. 근데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554,485,000인데 이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554,485,000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생산부가 아니라 영업부의 수도광열비가 330만 원에서 275만 원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수도광열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광열비 이거죠. 33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 275만 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애초에 8,376만 5천 원이었는데 바꾼 뒤에도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 명세서랑 손익계산서만 바꾸면 되고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대로 금액이 맞고요. 대차 차익이 그래서 0으로 나오죠. 그리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도 안 바꿔도 됩니다. 이익잉여금이 그대로이거든요. 손익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재무상태표하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입력하여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7월 30일 제품을 판매하고 초코로부터 받은 약속금 500만 원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람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3만 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니까 처분 손익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일반 전표 가서 치겠습니다. 7월 30일 치고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는데 500만 원에서 할인료 3만 원 차감한 후에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쓰겠습니다. 보통예금에 500만 원에서 3만 원을 빼면은 497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원래 초코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니까 이거는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그리고 거래처가 초코 선택을 해주고요. 500만 원이고 차변에 3만 원이 차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들어갑니다. 이게 매각거래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게 매각거래가 아니라면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대신에 이자 비용으로 쓰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8월 10일 7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납부한 총 금액은 54만 원이며 이 중 50%는 직원 부담분이고 나머지는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제조 부분, 관리 부분 나눠져 있죠. 회사 부담 부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해보겠습니다. 8월 10일 일단 납부한 총 금액 대변으로 현금으로 납부했다니까 이것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54만 원 쓰고요. 대변에 이 직원 부담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 계정으로 먼저 차감을 했겠죠. 반 54만 원의 절반이면 27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는데요. 제조 부분 거 제조원가는 이게 18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세금과 공과 이 판관비 쪽 항목이 9만 원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9월 26일 우리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 원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9월 26일 가보겠습니다.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대요. 그래서 실지급액 먼저 쓰겠습니다. 보통예금 5,042만 3천 원이죠. 이 실지급액이. 그리고 정기예금이 없애야 되니까 대변에는 정기예금을 없애겠습니다. 정기예금 이게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거래처를 한번 이 정기예금 거래처가 우리은행인 것 같은데 한번 우리은행이 있는지 거래처 원장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여기서 정기예금이라고 치고요. 근데 국민은행이랑 거래처가 없어요. 국민은행밖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거래처를 입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보통예금도 확인을 해보시면 거래처 원장에서 다시 들어갔을 때 보통 했을 때도 신한은행, 하나은행밖에 없죠. 우리은행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관련 거래처는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라고 했죠.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은 대변인데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 42만 3천 원이 아니라 이자 합계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씁니다. 그러면은 차액이 7만 7천 원인데 이 차변자에게 잔액에다가 차액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게 원천징수세액인데요.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고요. 다음으로 4번 10월 26일 주당 발행가액 6,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만주 액면가액 5,000원이고 발행하였으며 주금 납입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증자 전 주식 할인 발행차금 계정 잔액은 1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 먼저 하겠습니다. 10월 26일 가서요. 입금된 게 6,000원 곱하기 만주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 하면은 6,000에다가 만주 하면은 6천만 원이죠. 6,000 그러면 여기다가 차변
보통예금 6천만 원으로 쓰고요. 그리고 대변에 이게 유상증자니까 자본금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이게 액면가액 5,000원이죠. 5,000원 곱하기 만주니까 5천만 원이죠. 나머지 원래는 여기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이 1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없애줘야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을 먼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5번 10월 29일 아주 중고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매입 운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0월 29일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대변에 현금이라고 먼저 쓰겠습니다. 5만 원. 근데 차변에는 매입 운임인데 원재료에 대한 매입 운임이죠. 매입 운임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그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죠. 재고자산은 얘는 원재료니까 원재료로 쓰겠습니다. 계정 과목 원재료.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11월 8일 제조 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증축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 1,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며 해당 인건비에 대해 원청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이 건물 가액으로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한번 11월 8일 날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보통예금에서 먼저 이체를 했다고 하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500만 원 쓰고요. 차변에는 인건비인데 이게 건물 인건비죠. 그럼 건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메뉴에서 입력하라고 합니다. 1번 9월 30일 제조 부문이 사용하는 기계장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수선비 33만 원 전액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매출 전표를 수취하였다. 근데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할 것. 근데 이거는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계장치라고 써야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수선비입니다.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은 그냥 수선비 처리를 합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 항목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가서 9월 30일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든 뭐 업무에 사용하는 거니까 부가세가 있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니까 매입인데 카드과세 57번입니다. 57번. 그리고 이거 뭐 품목은 적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이 30만 원이죠. 분명 여기 기계수선이라고 써 있으니까 기계수선을 적겠습니다. 기계수선. 공급가액 30만 원 다시 적어주고요. 부가세 3만 원으로 적고 공급처명이 보시면 다고쳐죠. 다고쳐. 그리고 신용카드사 하나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죠. 분계는 제가 이거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3번. 카드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원재료인데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수선비라고 했죠. 수선비인데 제조 부문이라고 했으니까 제조원가 쪽이고요. 대변이 미지급금으로 하고 거래처가 하나카드입니다. 만약에 이거 분계 혼합이 아니라 카드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로 하면 여기 거래처 하나카드 미지급금 이미 나와 있고요.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이것만 수선비, 제조원가 이렇게 고치시면 이렇게 하셔도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2번 10월 11일 아제 자동차로부터 원재료 운반용 화물 자동차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330만 원은 보관 중인 삼진의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해보겠습니다. 10월 11일 일단 매입을 한 거죠.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는 그 업무용 소형차 이런 게 아니니까 불공제 항목이 아니라 과세 항목입니다. 그래서 과세 매입 51번이고요. 품목 화물 자동차 이거 공급가액 600만 원이죠. 그리고 이게 아제 자동차 이거
전자세금계에서 발급받았으니까 여로 하고 분계는 제가 혼합으로 치겠습니다.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죠. 그리고 대변에는 330만 원이 삼진의 약속어음을 배송했다니까 이게 받으러음이에요. 기존에 받은 것을 이걸로 다른 받으러음으로 가지고 화물 자동차를 산 거니까 받으러음이라고 치고 거래처가 아재자동차가 아니라 삼진이라고 바꿔주셔야 합니다. 330만 원이죠. 나머지가 이제 여기 외상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산 거니까 미지급금이죠. 이거 상거래 그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3번) 10월 15일 미국에 소지한 엔젤사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 전자세금계산서 이거 인천세관으로부터 발급받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계좌에서 이체하였다. 10월 15일 가보겠습니다. 이게 유형 수입이죠. 수입 55번입니다. 55. 품목 원재료라고 쓰겠습니다. 공급가액은 500만원. 그리고 이게 인천세관이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죠. 수입전자세금계산서 분계는 혼합으로 하고요. 부가세 대금만 여기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거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끝이 납니다. 4번 11월 4일 삼양안전으로부터 제조 부문에서 사용할 안전용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소모품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월 4일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이고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51번 과세 매입이죠. 품목은 안전용품이라고 쓰겠습니다. 공급가액 160만 원이고요. 이게 삼양안전. 전자세금계산서 분계는 혼합이고 원재료가 아니라 소모품 계정 쓰라 그랬죠. 소모품. 자산 계정인데 이 소모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여기 외상 미수금, 현금은 30만 원이고 외상 매수금은 146만 원이죠. 그래서 현금 30만 원. 그리고 미수금 이거는 채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5번 11월 14일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그 취득원가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300만 원을 인천 상사에 500만 원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전액 인천 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령을 하였다. 이거는 되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매각한 거죠. 매출 쪽인데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일단 과세 매출입니다. 11번. 그리고 기계장치라고 쓰겠습니다. 품목.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죠. 그리고 이거를 인천 상사에 매각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쓰고 전자세금계산서 분계는 혼합으로 치고요. 일단 현금으로 받았대요. 부가가치세는. 근데 먼저 이거 기계장치 없애는 회계 처리부터 하겠습니다. 기계장치가 없애려면은 대변에 써야겠죠. 기계장치 이거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으로 없애야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게 기계장치니까 이걸 선택해 주고요. 이거는 4,300만 원이고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거 차변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죠. 이 현금으로 받은 거는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50만 원이죠. 여기다 50만 원 써줍니다. 50만 원. 그러면 나머지 좀 차액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전액 인천 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니까 차변인데 약속어음으로 수령을 했대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약속어음이라고 해가지고 받으러음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출 채권, 그러니까 뭐 외상매출금, 받으러음 이런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수금을 쓰셔야 됩니다. 계정 과목이 미수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미수금이 전액인데 이 1200만 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00만 원에 매각했는데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미수금이죠. 그래서 이것도 500만 원이라고 쳐야 되고요. 또 차변 잔액이 부족한데 이 차변 잔액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7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니까 사실 틀리기가 쉬운 문제라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문제는 좀 틀려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11월 22일 매출처인 성남의 야유회에 증정할 물품으로 미래마트에서 음료수 55만 원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거 22일이죠. 근데 잘 보면 매출처인 성남의 야유회에 증정할 물품이니까 접대비죠. 접대비는 불공제의 항목이니까 54번 이걸로 치고요. 품목 음료수라고 치겠습니다. 공급가액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죠. 그리고 이게 미래마트라고 써야 됩니다. 미래마트. 성남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죠.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F2키를 눌러서 이 4번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분계는 제가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원재료가 아니죠. 접대비인데 이게 매출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대비라도 판매관리비 이쪽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대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끝이 납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지표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발생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입니다. 1번 7월 3일 한성전자의 부도로 미수금 잔액 1000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 전액 대손 처리하였으나 확인 결과 한성전자의 미수금이 아니라 성한전기의 미수금이며 부도 시점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 100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일단 이거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3일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고 하죠. 근데 이게 미수금 대손 바로 대손 삼각비로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대손 충당금 잔액 10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을 먼저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대변은 미수금, 거래처가 한성전자가 아니죠? 바꿔야 됩니다. 성한전기 이걸로 바꿔주고요. 일단 대변은 이게 맞고 차변에 기타의 대손 삼각비까지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수금이잖아요. 매출 채권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일단 900만 원으로 써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이게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11월 29일 일시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태평상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면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만원도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였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9일 단기매매증권이죠. 일시보유 목적이니까. 근데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이거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해야 되죠. 매도가능증권이면은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이게 100만 원으로 해야 되고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써야 되는데 수수료 비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여기 984도 있고 그러면은 수수료 비용을 뭘 써야 될지 고민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회사 아까 다시 보시면 회사 등록에 보시면 업태가 제조업이고 종목 다 자동차 특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걸로 샀다는 거는 영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 수수료 비용을 쓸 때도 영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용을 써야 되니까 984 아예 영업의 비용 항목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 문제이고요. 1번 국민은행에 전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을 인식하다. 이자 수익 인식하는 문제인데 예금 금액이 6천만 원이고 예금 기간이 2년입니다. 근데 이자 지급일이 연 1회고 연 이자율 2%래요. 근데 10월 1일부터니까 10월 1일부터 이 3개월치죠.
근데 이 연이자율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2%인데 12분의 3개월치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6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하면은 이자 수익이 나오겠죠. 6천 곱하기 0.02 3 그러면 30만 원이 나옵니다. 30만 원. 이거를 결산 정리 분괴니까 12월 31일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이자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이자 수익 30만 원. 그런데 차변에는 9월 30일에 이자 지급일이니까 아직 미수이자라고 해야 되는데 미수이자라는 계정 과목이 없으니까 미수수익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고요. 2번 10월 5일 영업 부문에서 사용할 소모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결산일 현재 소모품 사용액은 35만 원입니다. 이거 35만 원만큼을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모품비니까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소모품비. 근데 영업 부분이니까 판관비이고요. 사용한 거니까 35만 원이고 대변에는 소모품을 없애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3번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의 1%에 대하여 재손이 예상된다. 보충법에 의하여 대손 충당금 설정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대손 충당금 설정에 필요한 정보는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해야 됩니다. 엔터 치고 이거는 대손상각에서 확인을 하셔서 외상매출금, 받으럼, 단기대여금, 비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외상매출금 잔액의 1%에 대해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추가 설정의 부분에 나머지 외상매출금 말고는 나머지는 다 0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걸 결산 반영을 선택하고 전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12월 31일 가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전표 추가가 됐는데 저희는 이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125만 1,560원 이것만 제대로 반영이 되면은 그 점수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추가가 되어도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산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6번 이론 문제죠. 1번 부가가치세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이죠. 6월 매입세 공제받지 않은 거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거죠.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공급 가액이니까 이 금액이죠. 이쪽 금액 30만 원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30 입력하고요. 그리고 2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과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 세금계에서 발급 매수의 차이는 얼마인가? 답이 음수인 경우에도 양수로 입력한다. 어쨌든 절대값으로 입력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여기 세금계에서 합계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1월부터 3월 먼저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 이거 엔터 치면 이게 매출 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 세금계에서 발급 매수라고 하니까 총 이때 매출 세금계에서 발급 매수가 맨 밑에 있죠. 33. 그래서 33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 다시 쓰겠습니다. 4월, 6월 쓰면 여기도 매출 탭에 있고 매출 탭에 매수 보면은 36이죠. 총 발급 매수의 차이니까 여기 36 36에서 33을 빼면은 결국에는 3이죠. 정답이. 그래서 3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3매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고요. 그리고 3번 가장 마지막 문제입니다. 4월 중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회계관리 탭에 다시 가서 그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이고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108로 하면 여기 보면은 이 대변 쪽이 보통 회수액이거든요. 회수되거나 혹은 대손 상각비 대손 처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적요를 보시면 외상대금 회수
여기 다 회수죠. 이쪽이 회수인데 월계니까 이 월계가 지금 4천만 원이죠. 이 회수된 게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천만 원 써주시면 됩니다. 4천만 원. 이상으로 제 103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